유튜브에 Q&A 영상을 올렸는데 계속해서 질문을 주셔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는 영상을 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갈게요. 첫 번째는 자, 트럼프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트를 안 팔고 가지고 들고 간다고 하는데 국가 전략 자산으로 이렇게 하면 비트는 어떤 게 되는지요? 라고 주셨는데요. 일단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나중에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표가 있는 곳에 거짓말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진정성이 있다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산을 전략화시키려고 할 거고요.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그것을 매집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무언가 세계의 경제 그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이 비트코인이라고 언급을 하고 나머지 C코인들도 다 뭉쳐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에코시스템을 만들겠다 등등의 키워드가 들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 자산으로 트럼프가 밀지 안 밀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고, 그렇게 된 이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는, 이것은 가격과 비가격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가격적인 측면은 저도 모르고요. 어느 누구도 모를 것이고, 비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국가 간 본격적인 비트코인 매집 전쟁이 이루어지는 신호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제가 정치인들의 공약이 실제 지켜질지, 게다가 트럼프의 공약이 지켜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봐야 할 거다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현물 ETF가 국내에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요?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 해외 ETF 중에서 비트코인 ETF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부랴부랴 막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겠죠. 돈이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ETF, 미국이 ETF가 나왔고 그 ETF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ETF를 내놓긴 할 건데 그 시기와 방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저도 모르겠고, 그리고 솔직히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현물 ETF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될지 모르고 관심도 없다. 근데 나오긴 나올 거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점이 되잖아요. 전 세계 금융 상품의 기준점이 되는 게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 시기와 방법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오면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그 담겠죠.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같은 것도 국민연금이 우회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익률, 이걸 실제 전략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수익률이 높은 투자성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투자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심 없다 정도가 제 기본적인 스탠스고요. 그리고 현재 거래소 재고량이 소진되어 없어지면 가격은 무한대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가격이라고 하는 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거래소의 재고량이 떨어지면 거래소에서 살려고 하는 호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 호가를 사면 가격이 거기까지 상승하는 것이고, 안 팔려서 더 싸게 내는 것을 사람들이 사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소 재고량이 소진되어 없어지면 가격은 오르겠죠. 그리고 무한대 일지는 아주 롱텀한 단기적인 시간 타임 테이블을 보고 가면 무한대로 수렴하는 것이 공식으로는 되어 있지만, 무한대까지라는 어떤 표현 자체가 그렇게 이 리즈너블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히 많이 오를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잘 들고 있는 게 좋겠죠. 자, 앞으로 국가기관들이 계속 매집 정책으로 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지요? 이것은 저는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만약에 2004년, 5년, 이런 정도의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생소한, 새로운 자산군, 새로운 디지털 머니가 나왔을 때, 이것을 완전히 어떤 특정 국가가 그 전략화 시키거나, 아니면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없애버리거나, 그러니까, 해시레이트를 높여가지고 이중 지불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한두 번이라도 나왔다면 사실 이렇게 국가 간의 비트코인 매집 전쟁까지 발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그런 그 티핑 포인트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현물 ETF를 나왔다라는 게 미국 정부에서도 이거를 도저히 그냥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품으로 내어놓은 거죠. 안 그러면 다 현물로 빠져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거나 어떤 비트코인을 그 트레이싱 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 제도권 하에 묶어두기 위해서 현물 ETF를 출시한 거라고 보면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중앙화라기보다는 비트코인의 어떤 유통 흐름을 국가가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고 싶다라는 그런 방향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금융회사들 간의 매집으로, 특히 미국 중심으로 매집 전쟁이 이미 들어갔고, 국가기관들도 계속해서 매집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시기가 언제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멀어 보이진 않습니다. 5년에서 10년 사이면은 저는 국가 간에도 좀 유의미한 그런 시그널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은 있고요. 미국에서도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만약에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한다 한다면 지금 이제 투더문 했겠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미국의 국가 부채가 그러니까 달러를 계속 찍어내서 생긴 국가 부채가 어마무시하고 그 부채는 지금도 계속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갚는 데 비트코인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비트코인을 국가가 압수해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되겠죠. 만약에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국가 부채를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갚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택도 없을 거고요. 그러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서 달러 기준으로 뛰어서 그것을 줄이는 용도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금융시장에 이 굉장히 혼란해지겠죠.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가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라는 게 어느 누가 어떤 신빙성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단기간에 달러 스탠다드가 아니고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형태로 미국에서 마음을 먹고 가지고 가기로 하겠다. 그래서 리저브를 전략 자산으로 비트를 하고 비트에 패깅하는 형태로 달러를 하겠다라고 만약에 선언을 한다라고 한다면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미국이 비트코인으로 잡는다면 또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지금은 페트로달러도 거의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페트로달러가 무너지게 되면 달러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신용 기반도 점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달러의 영향력도 매우 약해지거나 또는 이 달러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형태의 전략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 생각에는 금으로 갈 수는 없고요. 비트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국가 단위에서 법정화폐로 선택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굉장히 작지만 소중한 케이스 스터디의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급 제로, 수요 폭발 이런 식으로 되면 임의적 숫자가 되어버리는지요? 라고 했는데 공급이 없어지고 수요가 폭발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그게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임의적 숫자가 되어버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냥 가격이 오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장기 보유를 평생으로 보는지 아니면 단기로 보는지 가치 저장으로 보는지 화폐 겸으로 보는지라고 질문 주셨는데 첫 번째로 장기 보유의 시간인데요. 이거는 사람마다 시간 선호의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저축하는 이유는 저의 현재의 노동력을 원화라고 하는 법정화폐로 받는데, 그 법정화폐로 저장을 했을 때 확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래에는 내가 현재 벌어들인 100만 원이 100만 원의 가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100만 원에 대한 나의 노동력에 대한 100만 원어치의 원화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서 치환해서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가, 그것이 물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0만 원이 일주일 후에는 95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8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좀 시간축을 좀 길게 보고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적어도 4년 단위에 4년, 8년, 10년, 12년 이런 반감기라고 하는 약 4년의 기준 단위로 본다면 매우 유의미한 구매력 저장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를 평생이라고 한 이유는 이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인데요. 저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사운드 머니로 보기 때문에 사운드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은 결국에는 가치 저장 수단, 교환의 수단, 교환의 척도, 기타 등등 그런 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게 가치 저장이라는 수단도 있지만, 이것을 교환해서 무언가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바꿔서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비트코인에서 물건을 그냥 직접 살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해서 원화를 가지고 제품을 살 수도 있지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이고, 그 돈은 그냥 평생 보유하고 있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 보유는 제가 은퇴라고 하면 이제 직장에서의 은퇴일 거고, 내가 수입을 벌어들인 노동력을 통해서 또는 노동력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것만 저는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주식이나 다른 흔히 얘기하는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서 하는 수단들은 다 정리를 하고 비트코인으로만 어떤 유동할 수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 그러니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산은 비트코인으로만 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나중에는 팔아서 노후에 생활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배당 주식을 사고, 또는 투자 목적으로 별도의 부동산이나 빌딩을 사서 월세를 받고, 이런 행위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실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트코인, 그리고 생활에 사용하는 원화, 이렇게 딱 굉장히 심플한 자산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래서 장기 보유는 일단 저와 아내가 노후를 보낼 수 있을 정도의 비트코인을 모으고, 그것을 내가 더 이상 노동력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노동력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없는 상황 이후부터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살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와 단기의 기준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은 적어도 10년 이후 15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아내와 제가 노후에 사용할 비트코인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에게 아예 유산으로 물려줄 비트코인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다 설명을 했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할 건지, 그리고 이것은 자녀의 세대, 그러니까 제 다음의 세대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급적 노후쯤 열어보거나, 아니면 돈을 잘 벌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세대로 또 유산으로 넘겨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부 유산으로 남겨줄 비트코인은 평생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이후에 노후 생활을 통해서 노후 생활을 보낼 비트코인은 팔아서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꿔서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고요. 가치 저장으로 보는지 화폐 개념으로 쓸 수 있는지, 화폐
그러니까 돈과 화폐가 뭐냐, 이게 경계가 좀 모호한데, 그냥 저는 화폐와 돈을 동의어로 본다면, 저는 비트코인을 돈으로 보고 있고요. 돈의 핵심 그 역할 중에 하나가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교환의 그 매개체로 쓸 수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주 그 황금 빛깔의 소금이 돈으로 사용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황금 빛깔 그 소금이 지금은 돈의 역할을 하는데 10년 후에는 이게 차츰차츰 그 공기 중에 있는 그 수분과 만나서 점점점 연간 2% 3% 녹아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 황금빛 소금은 돈으로 사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교환의 매개는 되겠지만 10년 이후까지도 이게 확정적으로 가치 저장이 되는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으로 보고 있고 돈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P2P 가능한 디지털 사운드 머니를 저는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앞으로 10년, 20년 보시는지 가격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가격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아침 뭐 몇 시 몇 분에 이 습도가 얼마인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는 예측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저는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생기면 일단 그냥 사고 싶을 때 그냥 사고요. 언제까지 떨어지면 살 거야, 이런 것은 저는 할 자신도 없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마음 졸이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목돈이 생기면 그냥 사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소량으로 DCA를 하는 편입니다. 그 주기도 예전에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타이트하게 지켰는데 최근에는 그냥 그 두 가지 정도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목돈 있으면 바로 산다. 그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냥 그 시기쯤에 적당한 시기에 소액으로 계속해서 모은다. 이 정도 두 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격이 얼마냐, 원화 기준으로 가격이 얼마냐, 이거는 저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보시는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10년에서 15년 후에는 그 노후를 위한 비트코인을 팔아서 생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로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그 예를 들어서 그 자녀에게 얘기할 때는 자녀 나이가 제 나이가 정도 됐을 때는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대가 돼 있을 테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라고 저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자녀용으로 물려줄 것은 30년에서 40년 뭐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니모닉을 그대로 어떻게 이미 다 줬고요. 니모닉을 어떻게 관리하고 할 건지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계속 알려주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을 하겠죠. 이렇게 보고요. 자, 달러가 비트코인을 왜 싫어하는지 궁금한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아마 책 제목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는 한글로 만드는 출판사가 뻘짓을 해서 제목을 그렇게 만든 것 같고요. 달러와 비트코인이 관계가 없습니다. 달러에 대척점이 있는 게 비트코인도 아니고요. 서로 다른 길을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기축통화가 달러이지만 미래에는 기축통화가 달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만약에 그 이름이 달러라고 해도 지금과 같은 그 연준의 한마디로 인해서 돈의 양이 늘고 줄고 시장의 변동성이 생기는 그런 달러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름만 달러고 속성은 실제로는 달러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형태가 어떤지는 다른 질문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비트를 왜 싫어하는지 궁금한데 저도 달러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책 제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하나 있는데요. 자, 만약에 P2P 거래를 우리나라에서 금지한다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하듯이 외국계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 모든 나라에서 금지한다면 음지화될까요? 아예 사라질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전제를 한 게 모든 나라가 금지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에서 마약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모든 나라에서 도박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살인은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죠. 모든 나라의 국가 정상이 합의를 해서 모든 나라가 비트코인을 금지하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 전쟁도 없을 거고, 기아도 없을 거고, 기근도 없을 거고, 이런 경제 불평등이나 빈부격차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가정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가정을 잘 안 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금지한다고 해도 태생이 P2P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로드가 있는 한, 저희 집에 플로드가 2대가 돌고 있는데 이 플로드가 있는 한 저는 다른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온체인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플로드에다가 라이트닝 노드를 설치해서 라이트닝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지화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제도권 밖에서 문제인데 그냥 아무도 모르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사라질 가능성은 수학적으로는 0이 아니지만 거의 0에 수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른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 달러라고 하는 것도 브랜드로만 남고 이 달러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가 저는 비트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금태환 그러니까 골드 스탠다드 시대에 금의 양에 따라서 그 법정화폐가 만들어진 것처럼 비트코인의 양에 따라서 그 위에 달러나 원화나 위안화 등등의 각국 법정화폐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해 놓고 모으는 거예요. 그것은 레이어 3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1이 비트코인 온체인이고 레이어 2가 지금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게 라이트닝 네트워크고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게 아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 2개 정도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테더사가 운영하는 그런 사이드 체인의 그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맡겨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시코인과 동일한 형식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일단 셀프 커스터디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전제만 놓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온체인의 레이어 1이 되고 그 위에 레이어 2로 현재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고 또 아크 프로토콜이 나오면은 보완해서 여러 형태로 레이어 2의 레벨에서 비트코인, 사토시가 유통이 될 거고 그리고 이미 레이어 3의 형태로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 테더가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 민팅된 적이 있어요. 그게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달러가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 민팅이 발행되는 거거든요. 돈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달러는 지금의 달러와 같은 속성이 아니겠죠. 이름만 달러일 거고 테더사가 그때의 달러의 위치를 대신하기 위해서 지금 브랜딩을 열심히 하고 있는 테더가 시코인이든지 아니든지 사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거고 제가 욕을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나올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그 테더의 태생이 이리저리 쓸모없는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져서 중간에 유통되는 어떤 거래의 화폐처럼 쓰이고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은 점점 사라질 것이고 결국에 남는 것은 레이어 2 기반의 레이어 3의 기축통화의 역할을 테더사가 나중에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테더가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고 달러에 패깅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그 속성이 달러 자체가 비트코인의 리저브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어떤 전제 조건으로 바뀐다면 그때가 되면 테더사는 지금의 달러와 같은 위치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여러 가지 테더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비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이 계속 이어져서 Q&A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질문이 들어오고 그냥 답변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면 영상을 통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저도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서 이렇게 답변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또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영상으로 만들 건지 그냥 텍스트로 답변을 할 건지 판단해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